그렇다면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교수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정선용 교수님의 제안은요. 두드리기를 하세요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두드릴까요? 가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게 아까 이호선 교수님이 가슴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12경락과 임동맥이라는 중요한 경락들이 있는데 이 경락의 시작점하고 끝점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 기능이 활발해지면 소통이 되면서 막힌 게 좀 풀리고요. 그리고 그 자연 치유력이 좀 더 자극받아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데요. 네. 이 머리 꼭대기 여기도 두드려 주시고요. 가볍게. 예, 그리고 눈썹 안쪽, 그리고 눈 바깥쪽, 그리고 눈동자 아래, 그리고 이 입술 위쪽, 인중? 그리고 입술 아래쪽, 그리고 이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 바로 아래쪽, 그리고 옆구리, 예, 그리고 손가락에 보시면 손톱 끝이 있는데 이 손톱 끝자리가 혈자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각각을 다 두드려 주시면 경락 기능이 활발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손날이라고 하죠. 여기 부분을 두드려 주는 걸로 이제 전신 그 12경락을 다 자극 주는 걸로 끝내는데요. 이게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힘든 걸 떠올리시면서 두드리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요. 쌓인 스트레스가 막 그냥 이렇게 막 풀리는 그런 기분이 진짜 드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정선윤 교수님께서 제안하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가다듬어 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이 화병 환자분들은 한숨을 많이 쉬시는데요. 한숨 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평상시에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면 이 답답함이 심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는데 보통 심호흡하라고 하죠. 심호흡을 3번 정도. 그러니까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걸 3번 정도 한 다음에 호흡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호흡이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되는지 내버려 두는 연습. 이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그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자연스러운 부드럽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한숨을 쉬는 정도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압력을 미리 빼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호흡하고 호흡을 가다듬어주고 요거를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해주시면 이 소화도 조금 더 잘 되고 잠도 조금 더 깊게 주무시고 이러면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호흡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화병 극복법입니다. 뭘까요? 위로 장소를 정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운동화 조금 전에 보셨죠? 네.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맞아요. 이거 한 군데 정해놓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화가 막 짓뻗친다. 사실 그 순간에 제일 좋은 건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운동화를 신었어. 어떤 신발을 딱 신었어. 그러면 나갈 한 곳을 정하는데 내가 그곳을 화가 날 때마다 가서 잠시 쉬고 화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또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가요. 그다음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중엔 화가 날 때 그 장소만 떠올려도 안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위로 장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은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안전감을 찾는 그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이것과 유사하게 일상에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위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거나 화가 올라온다 싶을 땐 나를 태우지 말고 걸음을 옮겨서 그 위로 장소를 활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가 주는 위로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감소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육아를 하다가 소리를 확 지르거나 하고 싶을 네. 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안의 공간을 만들어도 되나요? 집안도 공간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간 30분을 좀 권해드려요. 절대 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건 할 수만 있다면
집안의 한 공간을 온 가족이 결정을 하셔서 이 공간에 절대 시간 30분 고리 걸고 들어가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료가 많이 되고 저도 애 키울 때 많이 썼습니다. 도움 많이 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혹시 집안에서 하실 수 있으면 5, 4, 3, 2, 1 방법 쓰셔도 좋습니다. 네, 5, 여기 나와 4, 있거든요. 3, 2, 1 방법인데요. 네. 이건 5. 내가 먼저 화가 나고 막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럴 때는 먼저 주변에 5가지 물건을 찾되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색깔이 뭔지, 어떤 색 글씨가 써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물건 보는 거 5가지. 4가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최대한, 이를테면 심지어 내 숨소리도 괜찮아요. 주변에 새 소리가 들리면, 아니면 기차 소리가 들리면 기차, 아니면 TV 소리면 TV 소리 자세히 들어보시면 예상치 못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소리 4가지. 3가지는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3가지를 만져보는 것. 2가지는 냄새 맡아보는 겁니다. 1가지는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 불안장애에 쓰는 겁니다.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에 쓰는 건데 제가 이걸 이런 화병인 것 같은 분들에게 한번 써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 있어요. 여러분도 이 5, 4, 3, 2, 1 원래 그라운딩 테크닉, 접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고 효과적이라면 주변에 같이 성나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4, 3, 2, 1 잊지 않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 교수님의 제안입니다. 일단 행동하세요. 뭘 하면 될까요? 네, 일단 행동하세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은 just do it.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일단 행동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상한 마음, 참고 쌓아놨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거 없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계획한 시간에 일어나기, 산책을 하거나 뛰거나 하는 운동을 하기. 여유가 된다면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단 행동하는 거,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병, 분노나 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행동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도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하십시오. 이어서 일상 속에서 화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 조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고백하는 대화를 하세요? 이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긴 하는데요, 교수님. 네, 우리 고백이라고 하면은 약간 설레이죠? 로맨틱하고. 네, 그 고백은 아니고요. 우리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 먼지가 많고 막 이런저런 냄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할까요? 청소를 해야죠. 그렇죠. 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이 마음도 분노와 화와 억울한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요. 환기를 해야 돼요. 그 환기의 방법이 바로 그냥 대화가 아닌 고백하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고백하는 대화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한테 정말 쏟아놓듯이 하는 거고요. 2번째로는요. 마음을 쏟아놓을 때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손짓 발짓을 하고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요.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게 좋지만 가족, 친구, 그리고 동네 존경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기도와 같은 종교 생활도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즐거움도 컸지만 또 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시간 시청자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이 명퇴를 한 후 일을 못 구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3년 정도 돼가는데 요즘에 부쩍 짜증을 많이 내고 화낼 일도 아닌 일이 버럭 화를 냅니다. 언제부턴가 얼굴도 홍조 튄 것처럼 벌겋게 변했는데 50대라 갱년기 때문인지 화병인지 궁금합니다. 화병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예. 이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율신경계 실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실조가 있는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갱년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갱년기랑 화병이랑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두 가지 치료를 다 하는 게 필요한데 갱년기하고 화병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화병은 그 화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열이 나는 거고 갱년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 때고 열이 나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검사를 해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담 검사라고 하죠. 묻고 답하고 하면서 이분이 화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설문지 검사도 있습니다. 설문지를 해가지고 이분이 화병일지 아닐지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화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문지도 있어서 설문 검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